자, 무의가 무의가 뭔지 한 발 더 들어가 봅시다. 일단은 노자가 설명하는 무의를 일단 신의 의지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차차 밝혀집니다. 사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죠. 예로 종교, 명리, 철학, 수행, 참선 다양한 시도를 해요. 문제는 오랜 세월 자유를 얻고자 노력했음에도 별로 자유롭지 못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자유라는 정체가 뭔지 몰라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말 그대로 이 자유라는 이 본질이 뭔지 몰라요. 쇼생크 탈출해서 감옥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얻는데 도대체 어떤 자유를 얻었어요? 답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유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불분명하고 모호하고 실체를 확인하기도 어려워요. 노자도 도덕경에서 도, 무의 정말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을 해요. 이게 뭔지.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도덕경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무의라는 정체가 도대체 뭔지 몰라요. 나를 구속하는 대상이 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죽으면 알까? 지구를 벗어나면 알까? 태양계를 한 바퀴 돌면 알 수 있을까? 아니면 우주, 그 광활한 우주 전체를 한번 돌면 알 수 있을까? 만약에 우주가 생겨난 빅뱅의 순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쩌면 알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빅뱅 이전에는, 빵 터지는 빅뱅 이전에는 시공간이 없었고 빅뱅 이후에서야 비로소 시공간이 생겨났으며 138억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지구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본래 모습은 빅뱅 당시의 상황이 아닌가? 따라서 빅뱅의 시기로 돌아가면 우리를 노예로 만든 주인의 실체를 파악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러요. 또 노자가 주장하는 도의 정체, 무위의 정체, 그 실체를 깨달을지도 몰라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유라는 것이 실체를 이해하려면 빅뱅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런 생각으로 도덕경 48장에서 주장하는 무위에 다다른다. 무위에 다다른다. 돌아간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무위를 알고 싶다면 빅뱅의 순간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끝에 이르면 무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끝이 어디 있죠? 몰라요. 설명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만 무위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노자의 생각이 마치 빅뱅의 당시로 돌아가면 무위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몇 가지 상황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도덕경 프롤로그에서 살펴본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는 빅뱅 이전의 상태고요. 두 번째는 138
38억 년 전 빅뱅이 발생한 순간. 세 번째는 46억 년 전 지구가 생겨나고 인간이 살아가는 상황. 요 세 가지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먼저 빅뱅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도덕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빅뱅 이전에는 시공간이 없어요.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리든 철학이든 종교든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없다 합니다. 빅뱅 이후는 시공간이 존재합니다.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들 여건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빅뱅 이전과 이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빅뱅으로 공간이 넓어지면서 시간이 존재하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열기가 시공간을 타고 우주에 펼쳐집니다. 이 열기는 138억 년이 지난 지금도 지구 내부에 6천도 열기로 존재하고 인간의 심장에도 열정과 사랑을 담으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전력, 전압, 전기 등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또 폭발 당시에는 엄청났던 열기가 식어가면서 물체를 굳게 만들어요. 이런 물체를 굳어지게 만드는 에너지를 수렴 에너지 혹은 중력 에너지라고 해요. 따라서 빅뱅 이전과 이후의 가장 큰 차이는 공간이 넓어지고 시간이 펼쳐지고 열기가 폭발하고 식으면서 물질을 만들어낼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1과 2의 차이가 간단한 듯해도 극히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있다, 없다. 있다, 없다를 규정해요. 달리 표현하면 존재하지 않다와 존재하다만큼의 차이가 생깁니다. 영화 루시에서 그런 말 하죠. 존재를 규정하는 것은 시간이다. 즉 내가 지구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시공간이 열렸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빅뱅 이전에는 존재할 수 없었지만 빅뱅 때문에 결과적으로 38억 년 즈음에 지구에 단세포가 생겨나고 8억 년 즈음에 다세포, 5억 4천만 년 즈음에 삼엽충이 눈을 뜨고 현재의 지구에서 사피엔스 인간이 살아가고 있어요. 따라서 존재를 규정하는 것은 시간이다. 혹은 시공간이다 라고 하는 말이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빅뱅의 순간이 인간의 존재 가치의 본질을 규정합니다. 맞죠? 만약 이것을 사주팔자에 응용하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시공간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규정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빅뱅 당시 상황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찾아야 해요. 소강절이 주장한 것처럼 우리가 바로 누구다? 신이다. 바로 신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도덕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찾는 노력을 할 겁니다. 일단 빅뱅 이후에 생명체가 존재할 여건은 마련되었습니다. 과학에서는 빅뱅 후 극히 미세한 차이로 물질과 에너지의 균형이 깨지고 물질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해요. 뭐 10억분의 1이던가 그렇죠. 왜 이런 설명을 할까요? 이 넓은 우주의 팽창한 에너지가 어떻게 물질을 만들었는지를 알아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빅뱅 이후에 존재했던 극히 미세한 물질과 에너지 불균형 상태를 만약에 빅뱅 이전으로 돌려봐요. 그렇다면 빅뱅 이전에는 입자와 에너지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물질과 에너지의 균형을 깬 것은 시간, 공간, 엄청난 열기, 이 셋 중에 하나거나 혹은 세 개가 모두 영향을 미쳤는지도 모르죠.